지금 밤마다 소변 때문에 깨고 계시다면 그냥 불편함으로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30년간 야간뇨와 수면, 뇌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이도윤입니다. 지난 30년간 8,000명이 넘는 분들의 수면, 패턴과 건강 상태를 추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밤에 2번 이상 깨서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 중 78%가 만성 염증 수치가 높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심각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물과 소금을 철저히 제한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역설적이죠? 건강해지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방광이 약해서 생기는 일이라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방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수분과 염분을 무턱대고 줄이면 오히려 염증이 악화되고 밤이 더 길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이후에는 물도 끊고 소금도 극도로 제한하시는데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진해지고 염증 반응이 더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방광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받아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밤에 자꾸 깨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낮에는 피로가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그냥 참고 사시거나 당연한 노화로 받아들이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 순간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있고 수분 균형이 깨지고 있으며 호르몬 리듬이 무너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전신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로 봐야 합니다.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염증 상태, 수분 균형, 호르몬 리듬, 자율신경 상태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것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수면이 회복되지 않고 왜 낮에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지 그 해답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겪고 계신 증상이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3일 안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 연구소에 찾아오신 김재호 67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년 넘게 매일 밤 2~3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아침이면 머리가 멍하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일상생활이 정말 어려웠죠. 전립선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들었지만 불면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김재호님은 저녁 이후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소금도 극도로 제한하고 계셨습니다. 혈압이 걱정되어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습관이 문제였던 겁니다. 몸이 탈수되면 혈액이 진해지고 염증이 더 활발해집니다. 수분 부족은 반대로 몸을 더 깨우는 자극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방광은 농축된 소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뇌는 갈증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자꾸 깨게 되는 거죠. 김재호님께 단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1000일염, 아주 조금, 그리고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천천히 마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자주 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두세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고, 한 번 깨더라도 다시 금방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에는 아예 아침까지 깨지 않고 주무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낮에 느껴지던 피로감도 확연히 줄었고, 집중력도 돌아왔다고 기뻐하셨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과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김재호님처럼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속에서 야간뇨를 부르는 신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3. 야간뇨를 부르는 6가지 몸속 신호. 우리 몸속에서 야간뇨를 부르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몸속의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신경과 혈관이 과민해지면서 방광이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서울대 연구팀에 따르면 고령층의 40% 이상이 염증 수치 상승과 야간뇨를 함께 보였다고 해요. 제가 만났던 이순자 71세님도 평소 피로가 심하고 잦은 야간뇨로 고생하셨는데 식단을 조절해서 염증 수치를 낮추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가공식품과 단 음료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온 거죠. 다만 단기간에 염증이 줄지는 않으니 최소 3주 이상은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혹시 최근 피로감이 늘고 소변 습관이 달라지셨다면 몸속 염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탈수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걸 줄이려고 저녁 이후 물을 아예 끊으시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 농도가 진해지고 방광이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일본 나가사키대 연구팀은 수분 제한이 오히려 야간뇨 빈도를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김재호 67세님도 저녁 이후 물을 끊었지만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던 경우죠.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마시면 오히려 소변이 차오르니 시간 조절이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 물 한 컵도 제대로 안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꿔보세요. 세 번째 신호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나트륨이 너무 적으면 체내 수분 분포가 무너져서 밤에 갈증이 심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관리를 위해 저염식을 하시는데 지나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본 임상영양학회 연구에서는 적정 염분 보충이 야간뇨 빈도를 낮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명숙 70세님은 철저한 저염식을 하시던 중 밤마다 목이 말라서 깨곤 하셨는데 좋은 품질의 천일염을 미지근한 물에 아주 소량 섞어 드시기 시작하면서 숙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짠맛이 느껴지면 이미 과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한 꼬집,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만 넣으셔야 해요. 혹시 너무 싱겁게 드시느라 몸이 더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네 번째 신호는 교감신경 과활성입니다. 염증이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면 밤에도 뇌가 깨어있게 됩니다. 영국 브리스틀대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야간뇨 빈도가 증가했다고 해요.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방광도 예민해지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려워지는 거죠. 박성수 64세님은 불면과 야간뇨가 함께 나타났는데
명상과 복식호흡 훈련을 시작한 뒤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취침 전 10분간 복식호흡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니 잠들기 전에는 꼭 내려놓으셔야 해요. 잠들기 직전에도 휴대폰을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5번째 신호는 비정상적인 호르몬 리듬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밤에 잘 분비되지 않으면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이 호르몬은 정상적으로는 밤에 분비량이 증가해서 소변을 농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리듬이 깨지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캐나다 몬트리올대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호르몬 분비 패턴을 20% 이상 교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강영옥 68세님은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기 시작하자 소변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수면제에 의존하면 오히려 리듬을 깨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시는 편인가요?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야간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6번째 신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움직임이 적으면 다리와 발에 체액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밤에 누우면 중력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그 체액이 혈액으로 돌아오고 신장이 이를 처리하느라 소변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최영애 73세님은 낮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밤만 되면 소변이 자주 마려웠습니다. 낮 시간에 가벼운 산책과 다리 올리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밤에 체액이 몰리는 현상이 줄었고 야간뇨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취침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하니 피하셔야 해요. 오늘 하루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거의 앉아서만 보내셨다면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이제 이 6가지 신호들을 조절하고 개선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가장 먼저 실천하실 수 있는 건 미지근한 물에 소금과 레몬을 조금 넣어 마시는 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정말 한 꼬집, 그리고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면서 몸이 편안한 상태로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짠맛이 느껴지면 과량이라는 점입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적당해요. 위장이 약하신 분은 소금을 더 적게 넣거나 처음엔 레몬만 넣어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한데 급하게 들이키면 위장에 부담이 가고 오히려 소변이 빨리 차오를 수 있어요. 오늘 밤 이 한 컵 시도해 보실 건가요? 2번째는 식단 개선입니다.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은 몸속 염증을 키우는 주범이에요. 햄, 소시지, 과자, 라면 같은 것들을 줄이고 대신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낮추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좋고,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는 색깔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식탁 위 색깔이 단조롭진 않으신가요?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염증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3번째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체에 고여있던 체액이 순환되면서 밤에 소변이 몰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도 함께 해주시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수면의 질도 높아져요. 다만 취침 3시간 전 이후의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너무 늦게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식사 전에 가볍게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걸음수 기억나시나요? 만보까지는 아니어도 5,000보 정도는 걸으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네 번째는 수면 환경을 정비하는 겁니다.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고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은 어둠 속에서 잘 분비되거든요. 커튼을 두껍게 치고 전자기기에 작은 불빛도 가리는 게 좋습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하게 억제하니까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멀리 하세요. 조용한 침실 환경도 중요한데 소음이 있으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 TV 켠 채로 잠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꼭 끄고 주무세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서 염증을 악화시키고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킵니다. 그러면 밤에도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서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죠. 명상이나 복식 호흡을 하루 10분씩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배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에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하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중 나를 위한 10분 언제 가지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방광 훈련입니다. 낮 시간에 소변이 마려울 때 조금씩 참는 연습을 하면 방광의 용량이 늘어나고 밤에 급하게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만 참아보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너무 무리하게 오래 참으면 방광에 부담이 가니 주의하셔야 하고 낮에만 시도하세요. 또 소변을 볼 때 완전히 비우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나올 때까지 여유를 가지세요. 잔뇨가 남아있으면 금방 또 마려워지거든요. 배뇨 후에 가볍게 몸을 앞뒤로 흔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조절하는 겁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소변량을 늘리고 방광을 자극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드세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소변량이 늘어나고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서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특히 저녁에 술을 드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야간뇨가 심해지니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저녁 식사 때 소량만, 그리고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세요. 이제 이 모든 변화를 종합해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야간뇨는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몸속 염증과 수분 균형이 깨졌다는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이후에 물을 끊고 소금을 철저히 줄이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오히려 적정 수분과 전해질을 올바른 타이밍에 보충하는 것이 진짜 해답입니다. 잘못된 상식 아래에서는 밤이 길어지고 낮에 피로가 누적됩니다. 탈수 상태로 잠들면 혈액이 진해지고 염증이 악화되면서 방광이 더 예민해지죠.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고 다시 잠들기도 어려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계속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면 균형을 회복하면 단 3일만 해도 수면이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미지근한 물 한 컵,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으로 시작해서 일주일 안에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한 번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낮에 느껴지던 피로감도 확연히 줄었고 일상이 훨씬 활기차게 바뀌었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적게 넣으시고 급하지 않게 조금씩 마시세요. 그 한 컵이 몸에 전해질 균형을 되살리고 편안한 밤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낮 시간에 3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저녁 식사는 염증을 낮추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 가공식품과 단 음료는 줄여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복식 호흡으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의 질을 더욱 높이는 호흡법과 명상 기술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5분 투자로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독 버튼 꼭 눌러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